자, 그런데 제가 요거 하나 짚고 싶어요. 뭐냐면 주진우 같은 저런 정말 무지한 정치인들이 정치인이니까 지 SNS 활용해서 저짓을 하는 것은 자기가 유권자들로부터 비판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굉장히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이건 어떤 뭐 감성의 영역도 아니고 판단의 영역도 아니잖아요. 네. 의견의 영역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객관적인 사안인데 방송국에서 네. 이런 홀대론을 펼칠 수 있게 장을 펼쳐주는 것 이거는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너무 그러네.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 아. 근데 그거를 왜 의견의 영역으로 받아줘?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예를 들어서 받아줬다고 그러면 이건 객관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나는 그거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장면을 좀 보고 올까 하는데 그 개혁신당의 한 정치인이 언론에 나가서 계속 이거 홀대론을 불지펴요. 방송에서? 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실무 방문이라 해도 그래도 블레하우스에 좀 재워주고 그래도 이 백악관 주변에 호텔에서 재우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이번 주에 블레하우스가 공사인 건데 블레하우스가 그냥 독립적인 한 채가 아니거든요. 매년 한다. 방만 115개예요. 침실이 30개가 넘고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간 이번 주에 115개의 이 블레하우스가 공사 중이라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앤드루스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 의전 혹시 보셨어요? 이례적으로 의전장이 안 나오고 부의전장이 나왔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의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도적이라고 보는 역대급 거예요? 홀대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의전을 좀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그 와중에 또 홀대라고 하네. 홀대라고 홀대. 발음도 틀렸어. 홀대. 그 이시바 총리도 그 부의전장이 나갔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펼쳐주면 안 되잖아. 이건 되게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 그렇죠. 아 이런 거는 그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영국 가서 한번 놀랬던 게 그 좀 된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BBC에서 우리로 따지면 9시 뉴스 데스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때 영국의 총리가 메인 뉴스에서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대통령이잖아요. 네네네. 뭐 우리는 뭐 조금이라도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리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봤을 때 뉴스 밸류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생략을 해버려요. 아 생략한다고.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되게 쉽잖아. 그렇죠. 이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네. 가짜뉴스예요. 거짓입니다. 허위 정보기 때문에 네. 이 자체를 보도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진행자가 혹은 제작진이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보거든요. 네. 근데 바로 안 잡은 것은 이거는 네. 방송사 책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저널리즘이라고 말 붙일 수도 없고 그냥 아주 저질 상업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저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유일하게 언론에서 언급을 할 때는 이런 위치에 있는 자가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다라고 할 때만 그건 인용할 가능하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예. 내가 저거 바로 잡다가 전원책이랑 멱살 잡. 저거 바로 내가 바로 잡아야 되잖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원책 씨가 출연 빈도가 확 줄어들었죠. 확 줄었어. 아무 데서 안 그거 보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유시민이 멱살 잡는 거하고 최욱이 멱살 잡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거든.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진행자는 그냥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진행자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잘 들었고요. 이게 진행자가 아니야. 그렇지. 아니 이거는 얘기해 주신 대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거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냥 해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거는 의견의 영역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하는 거 봐라. 그게 방이 많은데 거기에 한번 재워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저런
아니, 다른 방은 그럼 다 공사하고 한 군데에서만 재우 그게 홀대 아니야? 그건 고문이지. 고문이지. 그 고문.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진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사 중인데 옆에서 재우는 게 그게 대우하는 겁니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저게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방문 두드리면서 공사 중이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진짜 심각해. 아 맞아요 진짜로. 예. 네. 8월에 왔을 때는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와서 간증도 하고 오면은 돈 예,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지. 아 예. 트럼프 아들한테 돈을 준다고요? 당연하죠. 미국에서 뭐라고 저기 타이틀 달린 것들 오면은 돈 줍니다. 아니 뭐 얼마나 많이 주길래 미국에서까지 와요? 많이 줘. 아 많이 줘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AP 통신이나 이제 CNN 측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보다는 통일교 로비가 작용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아 지금 현재요? 예. 오 근데 그래요? 왜 통일교 그 말한 종교 탄압, 교회 탄압이 일반적인 보수 개신교계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왜 통일교 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냐면 이미 통일교 행사에 트럼프가 2021년하고 22년 사이에 기조연설에서 소위 그 강의 영상 얘기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33억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부통령, 벤스 부통령, 이 부통령도 올 제이드 초죠. 벤스. 예, 네. 올 초죠. 그 벤스 부통령 올 초 2025년 2월에 네. 그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의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통일교 유관 단체입니다. 네. 예, 거기에도 참석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정치 자금 로비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피셜인데 통일교 쪽에 압수수색도 당했겠다. 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전화도 한 통 했겠죠. 트럼프 주니어 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어느 단체가 명확하게 했다는 모르지만 바로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교회 탄압이라고 한번 이렇게 딱 멘트를 던져줌으로써 야, 이 정도 해줬지? 립서비스 해줬으니까 이제 니네들이 이거 던져줬으니까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립서비스 차원에서 스폰 때문에 지지 세력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닌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트위터 한 줄 써주면 33억이 생기는 거예요. 와 미쳤네. 그런 식이죠. 이게 와 정말 33억은 인식이- 충격이네. 인식이 참 이게. 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이영훈 목사가 이것을 교회를 탄압한 거라는 워딩을 써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는 모든 보수 개신교인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그 모든 교인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우리가 흔히 교회 탄압 이게 교회를 핍박한다고 지금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회라는 이 단어 어원이라는 거는 교회 조금만 다니는 사람들도 기초적으로 다 알아요.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어원은 예배를 드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무리 집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예배 시간에 그렇죠. 주일날 그래서 교회 집탈했다고요. 쳐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인들을 털었습니까? 그 한 개인 이영훈, 김장환 그리고 그 통일교 관련자들 그 수뇌부 그 사람들의 집무실과 주거지를 턴 거예요. 주거지를 타겟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네네.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한 것처럼 자신에 대한 공격이 곧 교회에 대한 공격이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말장난이고 이게 정말 교인들을 기만하고 선동하는 행위예요. 우리 최욱님께서 네. 예를 들면 노상방뇨하다가 경찰한테 붙들렸는데 여기 직원분들하고 작가님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야 이건 매불쇼에 대한 탄압이야. 맞지. 네, 마치 뭘 맞지야? 아니 노상방뇨 할 때 우리 직원분들하고 매불쇼 직원분들하고 사전 모의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매불쇼 핍박이고 매불쇼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측에서 연락을 했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를 이 목사들은 제정신이라면 진짜 못됐지. 나 자신한테 연락 온 게 나를 범죄적 그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모자랄 판에 무슨 교회라는 거를
팔아가지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슨 교회를 탄압한다 핍박한다 이거는 진짜 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모독하는 행위다. 네. 그만큼 쫄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제가 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자기가 아니까. 그리고 백보를 양보해서 이제 김 목사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 이영훈 목사 같은 사람이 임성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면 혹시 또 교회를 갖다 붙이는 게 백번 양보하면 가능하지. 연결될지 예. 몰라. 그렇지. 근데 아니 김건희한테 전화하고 무슨 윤석열한테 청탁하고 이런 게 도대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그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조금 어쩔 수 없는 한계나 아쉬움 같은 게 있다면은 트럼프가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게 미국의 꼴통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이단에 해당할 정도로 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승부를 하려고 하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사람들한테 의탁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나 종교 집단들이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국익을 위해서 저 사람들한테 어떤 요청을 하고 또 활용을 해야 될 때가 있긴 해요. 김장환이나 이용훈 같은 사람들 통해서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저거를 끼워 팔게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그동안에 왜 도대체 교회는 왜 과세를 하지 않는 거야? 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네. 그런데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또 못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수구 예. 퇴행이라는 점에서 지금 신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국힘과 저 종교 집단의 행태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헌법에 여러 가지 원칙이나 기준이 담겨 있는 게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에서 온 반성의 산물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백만으로 가지고 누구를 처벌하면 안 된다. 고문을 하면 안 된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 종교 분리의 원칙도 지금 오늘날 현대 헌법에 담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정치 권력과 교회가 유착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해온 역사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길어요. 훨씬 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향력 있는 교회들은 다 정치 권력과 결탁했을 때 지금의 입지를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개신교와 기독교가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았으면 지금의 위상을 가질 수가 없죠. 불교라는 게 우리 삼국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국교로 채택이 되지 않았으면 왕사나 법사가 없었으면 이렇게 이런 위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다 그게 맥락이 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오늘날의 현실, 특히 개신교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기독교는 애초에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됐고 로마로 들어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문화를 형성했다. 그런데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됐다. 그 누가 그렇게 멋진 말을 했어? 미국의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거를 들은 이제 한국의 학자들은 미국은 기업이지만 여기는 완전히 지금 족발 대기업이 돼가지고 왕국이 됐지. 왕국. 그러니까 너무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너무 이게.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모으는 어떤 이제 결집체가 되기도 하고 세금도 안 내고 자기 한마디로 모든 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상한 그 왕정주의 같은 게 저 안에서 횡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은 목사님 한마디라고 하면은 무조건 저 복종해야 되는 걸로 아니까 정광훈 같은 자들의 그런 말이 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고 공권력 비호해주고. 이거야말로 퇴행이죠. 이건 진짜 우리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신교도 사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 있는 게, 그러니까 천주교로부터 독립해 나올 때 본인들이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나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그 철학 위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 개신교가 출발을 한 건데,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은 그 개신교의 뿌리로 놓고 봤을 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매 분초 지금 개혁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좀 심각하게 세속화됐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인데 그러니까요. 왜 단 한 번도 이분 얘기 안 해? 아니 앞뒤가 또 안 맞잖아. 반성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더 많은 힘을 모아드리고 싶고, 정말 이게 이 사람 처음 봤지 솔직히. 목사님. 방송에서는 좀 봤어요. 목사님. 구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영훈 목사가 이재명 정부가 교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인을 줬다. 그리고 반성하게 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목사로서 모독감을 느끼는 게 이거는 자기가 지금 일탈행위하고 임성근 쪽하고 연락하다가 지금 주거지랑 자기 사택이랑 집무실이 압수수색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정신이라면 교회가
이 정부가 교회 함부로 못 건드리니까 이제 반성하라 이게 아니라 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가 교인들한테 그만둬야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죠. 그만둬야죠. 그만둬야죠. 네. 이거는 진짜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런 꼴을 보셨으면은 이제 빠따로 치셨습니다. 네? 아, 그러고도 남을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 이것도 저 이단 논란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성전에서 상 뒤엎으시고 그거를 예수님 하셨죠. 성경에 뒤집어 엎고 나와요. 그러셨어요. 나오는 네. 얘기. 아, 그래도 나온 빠따라는 표현은 빠따는 안 나와요. 예, 깜짝 놀랐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들어보죠. 아, 지금 그만큼 이제 속상한 겁니다. 네. 경찰이나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보낸 거에 대해서 미진한 거를 좀 더 수사해서 기소하게 하는 기소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쟁점인데 그건 안 돼. 만약에 안 돼, 안 돼. 보안 수사권을 인정 안 한다. 안 해. 검찰은 아예 수사는 못 해. 못해. 그러면 사실은 수사지휘권은 부활시켜 주는 게 맞아요. 이게 그 끝난 사건이라 말이 편하지. 택덤소리. 끝났어요. 택덤소리. 아니 택덤소리 아니라 이미 법으로 끝났다고요. 그것은. 협의 협력 관계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수사 요구라는 용어는 쓰는데 검찰에서 이거 더 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에 내려가잖아요. 함흥차사야. 그래서 요새 고소고발 사건이 막 해 넘기는 사건이 그렇게 많아지고 2년 3년씩 걸리는 거야. 이게 사건이 끝이 안 나요 지금. 사건 피해를 입은 사람 아니면 빨리 무혐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피의자로 지금 입건 상태가 오래돼서 피해 입는 사람 양쪽 다 너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형사 사건이 지금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해결이 가능해요. 그게 제도가 개선돼가지고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당시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만들고 하면서 그 검찰에서 그러면 검찰에 보안사 요구하는 거는 이제 그 검찰 사건부에서 완전히 없애버려. 이래가지고 그게 챙겨지지 못했던 거예요. 지네가 개기느라고 네. 제도를 그렇게 없애놓고서 그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거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검찰의 직접 수사가 수사 개시만 한 게 아니에요.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 무한대로 확대한 거. 그러니까 형사부에서 그것도 특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만 없으면 과거의 그런 문제들 정치 검찰들의 행태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단은 수사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선진국의 OECD 선진국이 모두 수사기소부가 분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맞도록 두고 세상에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정의로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전제가 잘못됐어. 제가 지금 현재 국회에 나와 있는 검사 출신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최근까지 검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검사하면서 경찰하고 매우 협력이 잘 됐습니다. 저는 계속 협력하면서 수사했단 말이에요. 영장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구조예요. 그걸 안 하고 실질화시키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맞도록 검찰개혁 입법이 정착이 제대로 입법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김용남 검사님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수사가 지지부진할까봐 경찰이 바뀌어두면 그걸 걱정하시는데 보안 수사 요구권도 주고 징계 요구권도 준다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징계 요구권은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고 할게 이제 징계. 일단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정권 같은 아주 잘못된 정권이 몇십 년 후라도 또 나와서 맞아요. 그러면 검찰을 이용하듯 경찰이나 아니면 중수청을 이용하면 어떡할 건데? 그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그 문제는 그리고 뭐냐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해결해 주고. 전 세계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나라 없다. 뭔 소리예요? 아니 잠깐만. 맨하탄 남부검찰청 거기서 직접 수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나씩. 맨하탄 내는 이거 또 헷갈리니까. 그것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일단은 그 윤석열이 나타나서 다 통제하면 다시 나타나서 예를 들면은 뭐 중수청 막 국수본 이런 데서 막 드립다 막 수사를 한단 말이죠. 다 통제해버려. 자, 그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권 자체만 가지고는 그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수청장이 나쁜 마음을 먹고 국수본부장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윤석열이 나온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되셨죠? 됐어. 아니야, 요건 인정. 자, 아니 됐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반박해 보세요. 그거 나눠져 있는데 국수본에서 영장을 하고 중수청에서 영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막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막 지가 쿠데타를 막 하는 거예요. 중수청장이. 공소청 검사가 공소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네. 법원도 통제해요. 영장으로 통제하면 영장을 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그 자체로 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뜨려 놓자는 거고요. 그리고 맨하탄 얘기하셨는데 지금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를 법안에 있어도 법에 규정되어 있어도 안 하는 게 전 선진국의 그것이 그 입법의 그러니까 그 수사의 수사기관의 취지입니다. 네. 그 운용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맨하탄 검찰청에서 보셨어요? 맨하탄 검찰청에서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막 사람 디립다 막 그 언론부에 피의사실 공표 계속 해가지고 사람을 악마화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미국의 맨하탄 검찰청의 그런 수사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맞아, 가능했어. 특수검사들이 그걸 하지 어제까지 말자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맨하탄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건 미국의 검사들은 미국은 특사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전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을 이용해서 가장 전문적인 수사권을 가진 그 특사경들이 제대로 수사해서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맨하탄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이 밀실 사무실에 막 사람 불러가지고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막 오라가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아니, 그 잘못 알고 계신 우리- 거예요. 네. 맨하탄 남부검찰청은 실제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특수 수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주요 범죄를 직접 많이 다뤄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금융 범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아예 초동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까지 다 해요.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다 이제 생각이 같아졌으니까 검찰 개혁은 빠르게 좀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김용남 검사님마저도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마지막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히 확인했네요. 오늘 원래 토론이라는 게 이게 결론이 안 나요, 보통은. 근데 오늘은 결론까지 우리가 도출해냈습니다. 의견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나요? 당신이 냈잖아 결론은. 제가 오늘요 그 말하니까 생각나는데 점심 먹을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좀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윤석열 얘기를 할 게 있대.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국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숙소를 못 정해가지고 아크로비스타를 빌려서 한 3개월 있었대요. 빈집을 빌려서. 네. 근데 거기 지하에 가면 그 주민들이 쓰는 목욕탕 같은 게 있나 봐.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주민들 쓰는 목욕탕이니까 그 앉아 있는데 그때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할 때래. 네. 뭐가 막 하나 두꺼운 게 들어오더래. 두꺼운 게?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 저게 알려진 얼굴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빨가벗고 만나니까 서로 약간 당황했다는 거야, 자기가. 네. 당황할 게 뭐 있냐고 목욕탕인데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볼 줄은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오더니 말도 안 하고 탕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비키라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탕에서 나오라고. 설마 아니 탕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 것도 아니고 지네 집도 아니고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있었더니 또 이래갖고 그냥 뭐도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게 나름 센 검사라고 하니까 나왔대요. 네. 일단 나왔대. 네. 그랬더니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어떻게 했겠어? 거기를 탕으로 들어가더니 애들이 하는 거 있잖아. 잠수 풀어가지고 그걸 하더라는 거야.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자기가 그때 그 장면이 아니 우리가 충격적인데. 동네 목욕탕에 가면 그 냉탕 같은 데 냉탕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냉탕은. 애들이 온탕은 안 수영도 하거든. 하고 좀 저기에서 이렇게 물 맞고 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네. 저 땀 빼고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있어. 근데 그 탕에 가서 그런 놈이 어디가 있냐고. 온탕은 근데 별로 없지. 온탕은. 난 세상에 하여간 그래가지고 걔가 들어가가지고 푹 하는데
그 등짝이 네. 이게 허해가지고 네. 비계 이렇게 뜬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다는 너무 거야. 충격적인데요? 그걸 상상해봐. 아니 아, 정상적인 세상에 사람이 공동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말로도 저 잠깐만 제가 이거 좀 저기 해야 되는데 좀 비켜줄 수 있습니까도 아니고 아우 진짜 완전 느낌이 온다. 어디서 어떻게 했을지 그려진다. 딱 모습이 생각나지 않아? 그 다리 까늘어가지고 배 나온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 같으면 진짜 와. 뒤통수란데 야. 그거 갖고 이거 했을 때 잠수했을 때 못 나오게 그래서 그나저나 와 그 너무 저- 충격적이네요. 네. 근데 저는 정성호 장관의 저 의견에 동의해요. 물론 아니 내가 얘기하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테이블 타일 갖고 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내가 얘기했죠. 그 존재하는 안지나서나 별 차이도 없는데 자꾸 쓰지 말라고. 아하. 아니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의 얘기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죠. 모든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을 다 행안부 밑으로 모을 거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수청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게 미국의 이제 FBI 비슷한 수사기관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미국 FBI가 어디 소속이냐면 법무부. 미국 법무부 소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리가 있지. 일리가 있다. 자, 일리가 있다는 건 박살 좀 내주세요. 제가 안 그래도 정성호 장관님이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우려하시기도 하고 진위가 뭔지 이렇게 궁금해하시기도 하셔서 어제 법사위에서 그 박지원 그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으니까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의 개인 의견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너무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성호 일단은 장관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아마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개인 의견으로 낮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좀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많이 확인해 봤어요. 민주당하고 제가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아마 굳건하게 아마 이 당론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조국혁신당도 같이 할 거고요. 다만 그 1차 수사 기간이 행안부에 너무 집중되어서 문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검사가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검찰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한이 너무나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은 분산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 수사권을 그러면은 수사청에 두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수사권 자체는 사실상 수사 기소가 붙어 있는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보다는 수사권 자체는 사실은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행안부에 두는 이유는 수사와 기소라는 원칙적인 그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그렇죠. 최대한 살리려면 조직이 달라야 된다. 네. 지금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직이 달라서 그래요. 뭐 그렇죠. 서로 네. 권한이 다르고.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직이 다르면은 이게 견제와 균형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네. 그래서 1차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모두 있다 하더라도 그 수사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예요. 경찰청, 그다음에 국수본, 그다음에 중수청. 이것이 각자 돌아가는 것이고 각자 이 기관들은 공소청 검사의 영장 통제를 받아요. 네. 국수본이 혼자서 영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지난번 내란 때 국수본이 얼마나 김성훈 뭐 영장했는데 네. 검사가 몇 번 네네. 기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영장을 할 수 없으면은 그 수사권이 비대하고 뭐 남용되고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장에 대해서 압수, 체포, 통신, 구속 이 모든 영장을 공소청의 검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수사기관 자체가 권한이 비대하거나 남용되거나 위험하다는 그 주장 자체는 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고 그래서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가지고 와. 저희 조국혁신당안이 법무부 안이에요. 저희가 법무부 안에 했던 이유는 법무부 탈검찰화, 탈정치화가 된 이후에 법무부에 두는 거 FBI 모델이죠. 근데 지금 법무부 어떻습니까?
지금 법무부의 공소청, 수사청 모두 두면 그러면 친윤 검찰 이전의 검찰주의자들이 공소청과 수사청을 모두 장악해서 네. 공소청, 수사청이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빼자는 거예요. 네. 빼서 각자 돌아가게 하고 예. 그 중수청은 사실은 전체 형사 사건의 한 1%가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1% 정도를 중수청이 하는 거예요. 아, 1%. 그걸 빼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 1% 정도의 수사를 직접 수사를 중수청이 하게 한다. 네. 그거를 행안부에 두자는 거여서 알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저 주장은 검사 그냥 일개 검사들이 그냥 하는 얘기 그냥 조금 하시는 거다. 개인 의견으로 네, 너무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네. 없다. 예. 아니 어느 고위공직자는 개인 아닌 법인인 경우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저는 그거는 다 조금 개인이지. 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정성호 예. 장관님 말씀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게 좀 있죠. 이제 일단은 저 검사 출신도 아닌데 검사들의 논리를 지금 대변하시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이죠. 검사들 입장에 제일 좋은 얘기죠. 저게. 예. 근데 정성호 장관의 참모들이 다 검사라는 거야. 그래서 검사가 아니지만 검사의 출신이 아니지만 검사의 논리에 지금 둘러싸여 있다.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시지.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거기 그럼 가서 있으면. 우와. 예전에 제가 한 말씀 안 드렸나요? 그냥 입안에 혀처럼 굴고 간이라도 빼다 바친다니까. 거기 가서 딱 앉는 순간 감동을 해버린다니까 그냥. 그 앉아가지고. 말씀하셨어. 근데 그렇게 그런 해야 거를 된다고. 하나 걱정하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내가 말씀하신 거에 약간 저기 팩트가 다른 게 그러니까 중수청, 경찰, 국수본 세 개가 있으면 너무 많은 수사기관이 집중돼 있고 인적 교류 때문에 네,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다. 네. 일단 인적 교류는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행안부 밑에 소방청하고 경찰청이 있다고 둘이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도덕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개가 있느냐? 수사를 하는 거는 중수청하고 국수본이라고만 봐야 돼요. 네. 주체는. 네. 근데 국수본이 경찰 안에 있는 서에 있는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휘해서 수사경찰하고 치안경찰을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게 국수본을 만든 이유야. 그러면 이거를 경찰을 두 개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사하는 건 국수본하고 그렇지, 맞네. 국수본하고 중수청이야. 국수본과 그러니까 이게 중수청. 하나를 더해서 세 개를 말씀하시게 한 거나 인적 교류가 될 것 같다. 이거는 옆에서 이런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인사할 적에 처음부터 차관을 왜 저런 걸 시키냐. 검찰국장이 그런 게 가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뭐 반론을 제기하자면 일단 정성호 장관이 다 검사 출신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다? 아니 정성호 장관 정책보좌관은 조상호 변호사예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갔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자리에 있어봐서 아는데 장관 정책보좌관을 제가 했거든요. 네. 누구보다도 장관의 최측근이에요. 어느 법무부 실국장보다 더 서스럼 없이 장관실에 막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장관 정책보좌관이고 네. 그리고 국수본하고 경찰관의 아니 인력 교류가 없어요? 중수청하고 중수청과 아니 그러니까 중수청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조직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없다 앞으로 없다 손치더라도 경찰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던 뭐 수사과장이 됐던 형사과장이 됐던 뭐 그러다가 서장하고 하는 건데 총경 승진하고 하는 건데 경찰하고 저 국가수사본부하고 인적 교류가 없어요? 어떻게 없어? 현재 그렇지. 원래 국수본 만들 때 인적 교류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치경찰도 마찬가지고. 국수본에 근무하다가 그 국수본에도 여러 계급의 경찰이 아니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국수본하고 경찰하고 인적 교류 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없다고 아니, 말씀하시니까 아니 하는 인적 제가 교류도 말씀드리는 장기적으로 거는- 못할 거라니까. 안 한다니까.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아니 인적 교류가 없다는 것은 지금 정성호 이거 좋은 거야. 장관께서 요런 거다 좋아. 이런 거. 수사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하고 네. 국수본 경찰이 인적 교류를 하게 되면 1차 수사 기관이 서로 섞인다. 비대해진다, 권한이 비대해진다 이 문제 네. 알겠습니다. 의식이 저희 잘못됐다는 발길이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양한 의견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경쟁해야 돼. 그렇습니다. 경쟁해서 이기면 될 거 아니야. 예. 네, 경쟁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의 사성 장군이 총 7명이거든요. 네. 7명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7명이에요. 사성 장군. 그런데 다음 주에 이 사성 장군 모두
전역 조치를 한다. 전역 조치.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네, 이거 파격적인 거 맞죠? 파격적이죠. 장군 7명 교체가 다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네, 저는 참 왜냐하면은 잘됐네. 사성 장군들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내란과 다 관련이 있을 그렇겠지.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포스터인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때 같이 사항실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됐고 지금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12월 6일 날 특전사령부 방문해서 그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안 따르겠다 해서 거기 계엄 사령관들한테 갔었고요. 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사성 장군 중에 계엄에 직접 관여 안 한 일부 인원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는 자네들은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군의 사성 장군으로 책임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계엄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지시가 오면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성명서든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을 좀 안심시켜 달라고 그렇지. 제가 국방위원 자격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어. 제가 그때 뭐 하여튼 아니 사성 장군식이나 돼서 그 국민이 그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2차 얼마나. 계엄의 불안감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없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것들이 안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2차, 3차 비상계엄이 꺾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꼭 손을 봐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봐야 생각을 돼. 했었죠. 완전 군장 시켜야 됩니다. 포스타들. 그래서 이번에 뭐 다음 주 정도 발표가 날 것 같긴 한데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된- 7명 모두 교체를 해서 네. 만약에 저 중에 7명 중에 1명을 합참 의장시키고 뭐 육군 총장시키고 하잖아요. 나중에 수사하다 보면은 조사하다 보면은 내란과 연루된 것이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할 거야. 그럼 그것이 큰 또 문제가 군기강 또 되거든요.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서. 하여튼 포스타 정도 되는 사람은 지금 책임을 져야지. 직간접적으로 있고 예.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그 당시 그 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일어난 이후에도 네. 제가 얘기처럼 그 성명서 하나 못 낸 그렇지. 그런 책임,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고 맞습니다. 보기 때문에 네. 이게 다 정리를 하고 네. 군이 새로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한미 정상회담 3시간을 앞두고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너무 이상한 글을 올렸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초비상이었습니다. 진짜 엄청 했어요.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실제로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글을 와. 본인 SNS 계정에 올렸어요. 이게 이제 공개되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걱정했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극우 윤어게인들, 내국 세력들은 너무 설렜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그래서 막 튀어나왔거든요. 네. 몇 명만 소개를 해주세요. 김문수는 일단 바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입법폭주, 사법유린 등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폭정을 멈춰야 된다. 나경원 우리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신났어. 것처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났다고. 신났어. 뭐 이재명 정권이 보여준 뭐 독재적 운영, 뭐 내란몰이, 사법 시스템 파괴, 정치보복, 전방위적 압박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거 아니냐. 신났어. 신났다고. 주진우 의원도 그 간염 씨 아닙니다. 주진우 씨입니다.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숙청 혁명 언급하고 신났어. 한국과 함께할 수 없다고 한 거는 뭐 굴욕이다. 뭐 전적인 이재명 대통령 책임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신이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설렜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조마조마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상회담에서 기자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내용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게 뭐였냐? 최상병 특검에서 교회 압수수색했죠. 네. 그 건 하나. 그리고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어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잘못된 오염된 정보가 트럼프에게 전해졌나 봐요.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트럼프가 거기서 나 오해했다. 종결됐습니다. 상황 종료.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Post and comments you made on South Korea earlier this morning, like raids on churches, going into U.S. military base, purge, revolution. How do you think about it? I heard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저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팩트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talk. I'm sure that's going to be worked out fine.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나 이 얘기 나올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이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길잖아. 이거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렇죠. 그 순간. 그렇잖아. 강훈식 비서실장이 날아간 이유 중에 하나도 저건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과 평소에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해달라 이렇게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수 교단의 일부 목사들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각 역대 대통령들한테 기여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저건 왜 목사를 압수수색을 했느냐, 왜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느냐, 저러한 잘못 전달된 것은 그분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고 네,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한테 큰 오해가 있었는데 오히려 딱 설명이 되니까 전화위복 계기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그 전에 일부러 그거는 올리기 전에도 원래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잘못된 정보였다는 것을. 그런데 일부러 우리를 이제 압박하려고 SNS에 그렇게 올리고 사실 저기서 대통령이 그 한마디 한다고 해서 난 확신합니다. 그건 루머였습니다.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 전에도 원래 우리가 다 미리 말을 다 해줘서 다 알면서도 일부러 저런 식으로 장난질 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결과적으로 좋은데 트럼프 마음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24일에 갑자기 맞아요. 미국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에서 야 이거 큰 문제가 발생했나 보다 난리가 났어요. 나도 진짜 솔직히 불안하더라고. 강훈식도 갔다 와서 보면은 그때는 알 거다 내가 왜 간지. 근데 이번에 밝혀졌어요. 그 15일에 그 고든창이라고 하는 그 정말 중국을 아주 혐오하는 미국 변호사 있습니다. 극우 마가 세력.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서정욱 변호사? 뭐 그런 이제 느낌인데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칼럼 남겼잖아. 의회 전문지에다가 칼럼을 기고했는데 뭐 6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6월 대선 부정행위로 얼룩졌다. 반미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 대통령이다. 뭐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요거를 좀 정리하려고 급히 미국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잘 가셨네. 미국의 이제 그 마가 세력, 다시 말해 이제 극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좀 정리하는 게 그쪽 비서실장. 그래서 카운터 파트로 해가지고 이제 가서 뭔가 조율을 했나 봐요. 역대 비서실장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그런 교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정의치는 항상 정반대입니다. 아, 네네네. 외국 가면 본국 지켜야 되고 지방 가면 서울 지켜야 되는데 예.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순방에 수행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째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한광욱 비서실장이 평양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중대한 올코트 프레싱 하고 있다는 모습을 한번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실용 외교를 하고 있는가를 딱 보여준 게 비서실장 간에 상당한 소통을 해왔더라고요. 이건 저는 대단합니다. 우리 외교사에 상당히 자랑할 만한 그런 한미 관계의 루트를 또 하나 개척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 예. 이 사람이 그 마가 세력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통제하고 저지하고 이런 역할을 해왔었어요.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조금 뭐 역할 분담해서 그런 역할 것도 분담해서. 있겠죠. 네. 야, 저도 케미가 맞아. 이게 진짜 백미야.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진짜 많이 해간 것 같아. 트럼프 할아버지를 솔직히 너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 말하면 웃겠지. 내가 요 말하면 반응하겠지. 그거를 마치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그 빌드업이요. 물론 저는 처음 볼 때는 조마조마하게 봤습니다. 다시 볼 때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완전 그냥 트럼프 위에 있는 느낌입니다. 진짜로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원하는 대로 웃고 원하는 대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빌드업 제가 오바라고요. 함께 보시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그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We were a little bit going 막 자기 자랑합니다. 신나서. everything back and forth, and it was really nasty. And then I got a call one day. And they wanted to get together, they wanted to talk, and we started talking. And then he said really brilliantly, he said, you know, the Olympics is going to be opening very soon, and we'd like to be a part of it. They actually put 내가 teams in it. 해냈다. 내가 You 했었다 got along 그때. great. And by the way, immediately upon that phone call, you started selling tickets, and it turned out to be a tremendous success.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잠깐 물러서 있는 그 사이에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도 많이 개발됐고 핵폭탄도 많이 늘어났고 진척된 것도 없이 한반도 상황은 정말로 많이 나빠졌죠. If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we can do big progress, I think, with North Korea. Absolutely. 미국식 라임 유머까지. 요거 풀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맞아요. 풀 버전으로 보면 더 재밌어요. 저렇게 권력이 많아도. 야, 근데 저렇게 한 평생을 오래 살았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야, 칭찬을 너무 좋아하네요. 아니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 딱 골라서 한 포인트를 잘 짚었어요. 잘 짚었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짚어놓으니까 트럼프로서 신났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얘기를 안 했지만은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니까 더 신났어요. 자기 자랑 막 늘어놓더라고요. 그리고 피스메이커, 전 세계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 선한길이 워싱턴 갔지만은 아무것도 못해.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아니 그럼 공천 받았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이번에 공천 한동훈은 공천 떨어지고. 받겠다고. 아니 누가 당 대표 됐어요? 네, 장동혁이. 장동혁이 나는 전환기가 점지한. 전환기를 공천 주고 한동훈은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같지만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경원이 꼬장 부리지만은 그건 안 먹힌다. 저는. 의원님 지금 정상들 얘기하고 있는데 비정상을 급이 확 떨어졌잖아요. 한창 분위기 한창 올라갔는데 갑자기 좋았는데 전환길이 웬 말이야. 전환길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면은 시청자들은 좋아해요. 네, 지금 급이 안 맞죠. 급이 아예. 의원님. 왜 그렇게 하세요, 방송 왜 그래?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요. 정반대야.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본인이 트럼프라 이거예요 지금. 진짜 치게 해주시. 참고로 트럼프보다 형입니다. 네, 한참 형이야. 트럼프보다. 그렇죠. 네, 한참 형이십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매국 세력들이 여기에서 가장 좌절을 많이 했대. 이 장면에서. 야, 씨, 다 틀렸다. 트럼프가 씨, 윤석열 구하러 올 줄 알았는데, 야, 이재명 의자 빼줬다. 여기에서. 의자 빼줬지. 요거에서 다 좌절했다. 요거에서 다 그냥 잤대. 요 장면 때문에. 요 장면 때문에 매국 세력들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요거에서 다 잤어. 실제야. 매국 세력들. 저 펜. 어떻게 눈동자 한번. 자, 봐봐. 봐봐. 맞잖아.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I'll grab that pen. 너무 좋아한 거. 예. 근데 트럼프가 저 뒤에 보면은 나 원래 볼펜 진짜 안 좋아한다. 근데 이거 좋다. 계속 강조하더라고. 이거는 내가 안 쓰는데 굉장히 이 볼펜은 좋다. 하면서. 이 볼펜 내가 기념으로 간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한 뒷이야기가 이번에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야, 동안 나는 만들었대. 이 별거 아닌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걸 또 준비를 또 엄청나게 많이 한 장면입니다.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공동선언문 서명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이 펜하고 그 종이하고 상생이 안 좋아서 이게 잘 안 나왔나 봐. 그래서 네임펜을 달라고 해서 네임펜으로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야 그래도 이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장면인데 네임펜으로 서명하는 거는 좀 격에 맞지 않느냐, 맞지 않다. 라는 당시 비판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이거를 딱 기억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에서 춘추 관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의전 비서관이고 있어요. 권혁기라는 분입니다. 권혁기. 그거를 딱 착안을 해서 이번에 따로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2달 걸렸다. 네, 따로 제작. 이게 두 달. 사인이 잘 나올 수 있는 것. 따로 제작을 하고 청와대 문양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까지 준비를 해서 간 거예요. 이거 진짜 디테일한 거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연출된 거야. 하나하나 준비 다 했네. 권혁기. 권혁기 의전 비서관이 우리 민주당 당직자로 오랫동안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윤석열처럼 김건희처럼 코파카바나에서 데려오면 안 돼요. 코파카바나가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 나 어디가 코파카바나. 새로운 메이커인 줄 알았어. 새로운 명품인 줄 알았어. 아니 모르는 하도 복잡하니까. 그 해변 아니야? 해변? 오랫동안 경륜이 있는 그런 민주당의 당직자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모셔봤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축적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저기서 또 중요한 장면 하나 있어요. 그 원래 대통령이 아까 그 방송 보면 의자 빼줬잖아요. 네네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앉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맞아요. 저도. 근데 앉아서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더 윗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 약간 뻘쭘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아까 장면에서는 대통령이 안 앉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엉거주춤하게 서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대통령님이 배려한 거다. 아, 진짜? 이런 얘기가 한번 보세요 그 장면. 아니, 서 있는 건 알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부러 그게 그렇게 한 것인 것 같다. 이렇게. 그래. 저도 약간 그 부분이 좀 그리고 이상 보이더라고. 있죠. 네, 왜냐면 일부 우리 같으면 단순하게 앉잖아 그냥 때렸으니까 기분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가 결제받는 느낌이 들 수도 바로 있으니까 그거예요. 배려의 취지로 서서 그냥 서서 저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안 앉은 거예요. 거기서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죠. 펜은 갖고 싶고. 펜은 또 갖고 싶고. 대단하죠. 야, 권혁기.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선물용으로 준비를 했던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볼펜이 있는지 모르겠네. 모나미가 오늘 아침에 이게 주식값이 올랐죠. 네. 아, 이게 저게 모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심이 모나미. 모나미예요? 네, 그래서 모나미가 올랐죠.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올랐어? 아침에 잠깐 올랐죠. 아, 재밌네. 야, 주식 재밌게 올라가네. 아, 그래서 모나미 올랐어요, 진짜요? 그 진짜요. 그래서 트럼프 모나미 쳐봐요 나와요. 그러면. 권혁기 사진 준비됐답니다. 아, 그래요? 요건 잘하는 거는 잘했다고 인정받네. 그렇죠. 권혁기. 초면인데 권혁기. 아니, 항상 대통령님 다니실 때 옆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오늘 모나미 상한가 나왔죠. 진짜로? 모나미 27% 주가 올랐어요. 네, 올랐다. 27% 올라 있어 지금. 아니, 올랐다니까요. 트럼프 모나미 치면 나온다니까. 주식 좀 너무 가볍게. 체육시권 안 오르는데. 그렇지 않나? 저 볼펜이 얼마나 팔리겠어요. 많이 팔리나? 그렇죠. 패다운 하니까 뭐 많이 팔리죠.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거 자체 제작한 건데 저렇게 생긴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없겠죠. 아니면 저걸 또 만들래나? 또 만들겠죠. 인기가 많으니까. 만들면 나도 사고 싶네. 그래? 그렇지. 그거 맞지. 굿즈처럼 만들면 우리 다 많이 사겠다. 저도 살 것 같네요. 나도 사서 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핵심 진짜 디테일까지도 디테일까지 다 준비를 해갔다라는 게 예. 핵심이고요. 이게 내란 특검의 성패는 검찰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네. 내란 특검 존경한다. 존경한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이 드디어 박성재, 심우정에 대한 강제 수사 돌입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 오전에 언론 브리핑 통해서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 포함해서 두 곳, 그러니까 법무부 대검 외에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브리핑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구치소, 박성재 집, 그리고 심우정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심우정 휴대전화 압수수색했고요. 그렇죠. 그냥 막 강제수사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그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 없이 다뤘습니다만 심각한 혐의가 많거든요. 일단 윤석열이 그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 환고하지 않은 거, 요거를 이제 올렸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하고 연락한 다음에 선관위에 파견 나간 것 아니냐, 투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이건 실제로 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인가? 1처장? 그 사람이 진술했잖아요. 진술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대검에서 포렌식 전문가도 올 거야. 뭐 이런 거. 국정원이랑 대검이랑 국정원 올 거다. 포렌식 전문가 올 그 거다. 진술을 했거든요. 심우정이 아주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리고 법무부의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검토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 뭐 다시 소환되지만 그때 유역감찰관이 난 못해 하고서 사표 던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반헌법적 행위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출국 금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출근시켰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출근했습니다. 요거는 실행이 된 겁니다. 이 그 보통 상황에. 이 혐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안가회동 4인방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차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가 좌절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데 내란 공범이라고 제가 샤우팅 박성재 장관 했을 때 제 앞에 와서 아래 위로 쫙
싹 훑었어요.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당신 뭐냐? 내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 네. 내랑 끝나고 나서 3, 4일 지난 뒤에요. 네. 근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에 내랑 공범하고 다시 샤우팅을 했더니 그때는 허리를 90도로 숙여갖고 와갖고 아 의원님 왜 이러세요? 일주일 새에 태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진짜로? 포기했구나, 그때는. 그러니까 2차 내란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니들이 지금 국회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도 조금만 기다려 이 너네. 새끼들 하면서 와. 아래위로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한창민 의원한테도 그랬어요. 와. 그러다가 딱 일주일 지나니까 아 의원님 왜 이러세요? 아, 그럼 좌절됐다는 거죠. 네. 좌절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눈앞에서 박성재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2차 내란 계획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좌절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태도의 변화. 그 안가 회의가 내란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2차 내란까지 기획하는 그런 회의였을 수도 있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했는데 자기 직할 부대를 동원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킨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럼 검찰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 게 선관위에 검찰이 출동했느냐 문제. 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안가 회의에 12월 4일 그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가라는 네.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법 앞에서 모든 이 수사라는 것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들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걸 수사를 하고 네. 징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검찰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도 정당입니까? 아니 또 어차피 검찰 못지 않잖아요. 네, 정당과 다름없어요. 정당과 다름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 법무부 간부회의 그 계엄 이후에 선포 이후에 유혁감찰관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제가 네네. 유혁감찰관이 그날 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그날 회의에서 다 자기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항의를 했을 때 박성재 장관이 좀 우물쭈물하거나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는 정도의 태도만 보였어도 자기도 쉽게 사표 못했을 텐데 굉장히 강경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도 있죠. 거기서 그 과장 하나가 이거 계엄 선포문 이거 위헌 아니냐 이거 계엄이면 내란이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러기 때문에 화를 냈다. X자 쳤어. 화를 내면서 야! 예 그거 야! 내가 맨날 하는 거 있거든. 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걸 했다는 건 그 당연히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인물인 그럼. 거고 애초에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오고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고 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왔을 때 없었던 민정수석 다시 꽂았던 게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이 크게 제기가 되면서 김주현, 박성재, 심우정으로 한 라인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까 박지정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잘 만들어놓은 한 라인을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하면서 거기를 내가 무시한다? 말이 됩니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박성재, 심우정은 그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 됐고 그 다음은 김주현. 김주현. 딱 기다려. 기다려라. 김주현. 딱 기다려. 김주현은 진짜 관여된 게 많을 겁니다. 김주현이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페이퍼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군인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헤드가 그런 거를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역할을 나누고 하는 걸 잘하는 게 검찰이에요. 검찰 기획통 특수수사했던 사람들. 일단 그림부터 그리거든 원래 수사를 할 때 역할 분담하고. 알겠습니다. 당시 건진법사하고 이 검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아주 또 자세하게 상세하게 또 알렸거든요. 그 측근의 전원 한번 좀 살펴볼까요? 건진 법사가 비 검사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요즘 무슨 사건 맡고 있냐? 그러니까 검사가 요즘에 뭐 연예인 성추행 혐의 사건 맡고 있는데 이 연예인은 좀 구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건진이 야 인마 너 내가 불기소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 고모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거를 이제 전원으로 A씨가 너무 자세한데? 그러니까.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죠.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이 검찰이 건진법사에서 나온 관봉의 띠지를 떼주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왜 건진법사를 저렇게 옹호해 줄까? 저런 관계 속에서 그 누군가가 건진서사의 인사에 도움으로써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 드는 거예요. 아니 건진이 본인의 신통력으로
신통력으로 저 사람 인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는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하는 실제로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건진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저 양반들도 굉장히 치사스럽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건진 뒤에 어른거리는 그 그림자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은 검찰 내에서 윤석열 뒤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가 무속인들과 손을 잡고 인사에 개입한다 이런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전부 다 알고 참여한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단죄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니 박은정 의원이 검사 시절에 이 얘기를 들었대. 네네. 근데 그때는 너무 뭐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디다 옮기지도 않았다는데 나오잖아. 그러니까 검사들도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인정했던 거고 국민의힘도 김건희한테 총선 앞두고 당직자들 직급별로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윤석열 그 김건희 관련 3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 저는 검찰 과거 사이가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검찰 내부에 있었던 이 부정한 인사. 일들 다 찾아내 가지고 그렇지. 결국은 사람을 징벌해서 속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직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법무부 훈령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때 김학의 사건을 추적하다가 그때 그래서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사람이 이규원 이규원 이 양반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있었던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냈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 검찰 독재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 특별법을 냈어요. 그냥 법무부 훈령으로 할 게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낸 거고요. 그다음에 자 검찰 인사를 건진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공천은 김건희 통해서 반반 대통령이랑 했다 치고 군 인사는 노상원이 했잖아. 군 인사 기밀 자료 방첩사에도 없는 자료가 노상원 금고에서 다 나왔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노상원을 통해서는 군인사, 검찰은 건진을 통해서, 정당은 김건희가 직접. 망했어 대한민국. 아니 뭡니까 이게? 이미 그 전에 인사 관련돼서는 경찰 간부도 건진을 통해서 인사하려고 했다는 얘기였고 사실 윤석열 김건희와 손을 잡기 전에도 그 건진이 스스로 물론 불려서 얘기한 걸 수 있지만 그 얘기 처음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초선 의원들은 법당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여의도 정치권에 자기들의 발판이 없잖아요. 근데 건진은 영향력이 있는 브로커급이고 브로커를 넘어서는 존재인 거고 이미 그런 틀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또 무속이야. 연결돼 있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힘을 당신한테 더 실어줄 거고 이 사람은 정치권과도 연결시켜 줄 거고 그러니까 윤핵관에 대해서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도록 윤핵관 쟤들이 내가 추천한 사람 안 받는다는 데라고 김건희한테 바로 찌를 만큼의 영향력을 그때는 누렸던 거죠. 제가 조금 이게 SBS 단독 보도잖아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중요하고 큰 뉴스를 왜 이제서야 우리가 알았을까 하고 봤더니 지난 6월에 이 측근 A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게 남부지검이다. 신흥석이 나와. 신흥석이 너. 신흥석이 나와. 저도 이제 같이 남부지검 신흥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죠. 기사 보니까 서울 남부지검이 이미 6월에 이거를 진술을 받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서야 알게 된다. 알게 된 것도 특검에서 이 A 씨를 다시 불러가지고 내용 확인해가지고 지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띠지 건도 건진 관봉이고 그다음에 이 건도 건진으로 이어지는 거면 신흥석이 심각하다. 신흥석이 신한저축은행 대표 동서지간 그렇죠. 신응석이 얼굴만 곱상한 신응석이